알죠? 살짝 뒤로 밀고. 한 분 하실 거 없구나. 오셔서 하시는 분은 맞는다고 하시고. 자기 소개 발표라기보다는 자기 소개하시는데, 자기, 여기 있는 분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할 수 있게. 아, 저 친구 정말 델롬이구나. 멋있다. 델롬이구나. 대성 싶은 나무는 떡이부터 다르다. 알죠? 네, 알죠? 여러분은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50대 1. 와. 네. 자, 자기소개 하시고, 미용하게 된 계기, 입사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본인의 장점 3가지, 그 다음에, 나의 결심, 각오, 목표, 난 반드시 이걸 하리라. 여러분들 지켜봐 주세요.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누구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할까요? 저 끝에서부터 할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좋아요. 거기서부터 하시고, 여기는 맨 끝에 여기로 서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서주시면 돼요. 여기로 서주시고, 네네. 여기 그냥 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이쪽부터 할까요? 저 뒤에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박수 쳐주시면 되고요. 영상 찍으실 분이면 영상 찍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분들이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시니까 그때 저렇게 왔는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서산에서 왔고요. 22살이 됐습니다. 이제 미용을 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공부만 진짜 열심히 하고 막 밤 늦게까지 과외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좋은 기회가 돼서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자기의 특기 같은 걸 살려서 이제 잘하는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미술 쪽으로 좀 했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 그런 쪽으로 좀 예술 감각을 키우고 싶어서 이제 부모님께서 먼저 미용학원 추천해 주셔서 미용을 한 지는 지금 한 5년 정도 됐고요. 대학교 2년 나오고 이제 경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해보는 거여서 좀 서투른 것도 많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3가지 하고 가고. 장점이요? 장점 3가지 가고. 장점 3가지 가고요? 하고 가고. 제 성격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는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직에서도 다 같이 생활을 할 때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조금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힘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차피 상황은 일어났고 거기서 이제 해결을 할 때 저는 그래도 오히려 좋아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긍정적이게 해결을 하려는 편입니다. 그리고 약간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저는 편견을 갖지 않는데요. 뭐 윗사람이라고 해서 좀 고지식하다던가 아니면 신입이라고 해서 좀 생각이 어리다던가 이런 식의 편견을 가지지 않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열정이 넘치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 때도 제가 과대표를 맡아서 했었고요. 뭐든 약간 나서서 하려는 성격이다 보니까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고. 박수를 몇 번이나 받았어요? 안 되겠어요. 저의 첫 도전을 아티스타에서 시작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많이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죠? 하는 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온 25살 김은수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원래 가야금을 했었어요. 가야금을 하면서 미용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저는 제가
잘 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교를 미용으로 빠지게 됐고요. 장점 세 가지. 장점은요,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화가 잘 나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맡은 거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보. 원래 준호헤어에 있다가 이쪽으로 아티스타로 옮기게 되었는데 두 번째 시작을 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이 본 고향이고 경주에서 학교를 조경학과로 다니다가 설계회사를 취직해서 한 2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너무 철야가 심하고 잠도 못 자고 여기 더 심한데? 네. 자,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뛰지 않는 일을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퇴사를 하고 이제 제가 저희 엄마랑 언니가 이제 미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고민 같은 거 있었을 때 엄마 가족끼리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밝은 성격이고 되게 감정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계속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막 공무원들이랑 재미없는 얘기들만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저 미용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용을 접하게 됐고 저의 장점은 저는 저는 일단 모르는 사람들이랑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친성이 그래서 좋다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좀 긍정적인 편입니다. 왜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인생이 계속 잘 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지금 주어진 상황을 제가 어떻게든 타개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끼니만 될 수 있는 것만이어도 충분하니까 뭐 밥이 뭐 어떻고 뭐 그런 걸로 불평불만 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저의 결심과 각오는 제가 지금 벌써 횟수로 2년의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여기 아티스타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오늘 느끼게 돼서 제 결심을 오늘 하루 종일 진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3월 28일 날 디자이너 시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험에 도전해보는 최단기간 디자이너 도전해보는 인턴이 되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태안에서 온 양혜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용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치과 의사를 약간 꿈꿨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약간 공부가 약간 제가 재밌으면 열심히 하는데 재미가 없으면 아예 안 해버리는 성격이어서 약간 공부를 좀 놓게 됐는데 이제 저희도 어머니가 미용을 해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그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안 끊기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제 장점은 일단 감정 기복이 심하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느낌이고 그리고 제 장난기가 좀 많아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치는 것 같고 그래서 밝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웃음이 많아서 웃음이 좀 해픈 느낌이 있어서 약간 잘 웃는 것 같습니다. 제 각오는 이 아티스타에서 제 자신을 많이 알아가고 싶고 그리고 15점 제가 리더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들리세요? 맨 뒤에 들리세요?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압구정 로데오점에서 근무하게 된 24살 최주희라고 합니다. 저는 서경대학교 헤어 메이크업 디자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미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하던 제가 뭔가 가슴이 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뭔가 해내고 싶다는, 미용이라는 분야에서는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용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 장점은 꼼꼼하다는 점과 차분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감정 기복에 따라서 성격이 원래 급한 편이어서 일 처리를 할 때 그 급한 성격을 좀 차분하게 하고 싶어서 항상 좀 연습을 했었고요. 그래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습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좀 시야를 넓게 보려고 하는 게 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아티스타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저도 경력이 2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 2년이 남들과 다 같은 그런 알찬 경력은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보내는 시간만큼은 조금 알차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값진 시간들로 채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로데오점에서 일하게 된 25살 이보미입니다. 우선 이제 임시 근무가 아니라 정식으로 오늘부터 출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제가 미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중학생 때부터 항상 꿈에 대한 게 뭘까? 꿈이라는 건 뭘까? 꿈은 내 직업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꿈꾸는 이상향을 말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람이 살면서 한평생을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하려면 그 행복은 일 안에서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서 미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큰 장점 3가지는요. 일단 첫 번째로 실행력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고 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좀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우선 내가 먼저 몸으로 보여준 다음에 다음 친구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움직이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항상 밝은 미소로 고객님들 대하면서 편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 밝은 에너지가 저의 장점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팀원들과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거에 있어서 일만 잘한다고 다 모든 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 지금 제가 꿈꿨던 아티스타에서 소속돼 있는 것처럼 그런 소속감이랑 다 같이 단합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최대한 좀 좋은 쪽으로 기운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저의 큰 장점이고, 제 각오는요. 우선 오늘 일 끝나기 직전에 승주 선생님께서 저한테 노를 젓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노를 젓는다, 앞으로 우린 나아간다 이런 말이 어떤 뜻이냐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너 잘 잤나? 그냥 우리끼리 앞으로 계속해서 노를 저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노를 저어나가더라도 그 중에 지친 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지친 친구가 잠깐 쉬어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게끔 다 같이 이끌어주면서 노를 저어가는 게 그 의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저도 팀원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제 후임이 나중에 생겼을 때도 누군가 지쳤을 때 같이 이끌어줄 수 있는 동료가 되고 싶다는 게 제 각오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 남자친구, 여자친구 유무 저 없습니다. 없어. 있습니다. 있어. 저 있습니다. 있어. 저 없습니다. 없어. 있어.
있어. 없는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 아, 2명? 여기 하고? 야, 여기서 찾아봐. 여기서 찾아봐. 자, 그다음 MBTI 맞춰주세요. MBTI. 저 ENTJ입니다. ENTJ. 저 ENFP랑 J랑 왔다 갔다. ENFPJ 왔다 갔다. 저도 똑같아요. PJ 왔다 네. 갔다. 저 ENTP랑 INTP 맞다. ENTP, INTP. INTP, ESFJ. ESFJ, ENFP. ENFP. 아시겠죠? 어떤 성격인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네. 박수. 선생님 준비하셨나요? 했어요? 카톡? 카톡? 다음에 하실래요? 오늘 할래요? 네. 생생한 전달을 위해서 오늘 하실래요? 뭐 있어요? 아니요. 알아서 여기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인터넷만 있으면 돼요? 네. 아, 제대로 준비 안 하셨군요. 네.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네, 파워포인트로 정식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파워포인트로 네, 검사 맡고 하세요. 네. 일단 우리 마음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뭐 다른 분들 다 호준 하이, 네, 하이 선생님도 엄청 열심히 잘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디자이너 된 지 첫 달인데 포인트가 1520 포인트, 1520 포인트. 디자이너 된 지 첫 달 만에 1520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도 사실은 엄청 빠른 시간 안에 몇 개월 걸렸죠? 6개월입니다. 6개월 만에 거의 쉬지 않고 달려서 12월 달에 디자이너가 되시고 1월 달에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우리 손 선생님 한번 나와서 손 선생님 그냥 마음에 대한 얘기만 하셔도 됩니다. 네.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인터생활 여정에 대해서 입사했을 때부터 어떻게 인터생활을 어떤 마음을 먹고 했고 디자이너 첫 달째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 전에도 얘기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찍어요. 영상 좀 누가 찍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강남문점 하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청담에서 일했었는데 애초에 안 들리대요. 군대에서 그 동기 머리 잘라주다가 이제 미용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군사를 7년을 공부를 했거든요. 전역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남자 머리를 당연히 하고 싶어서 전역했는데 뭐 웨딩이랑 엔터 이런 경험을 안 해보고 남자 머리만 배우기에는 너무 반쪽짜리 미용사가 되나? 약간 이런 마음 때문에 청담에서 이제 근무를 해왔고 그래서 웨딩이랑 엔터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느꼈던 그 동기 머리를 잘라주고 그 친구가 이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 대한 보람을 전 청담에서 못 느꼈었어요. 그 뭐 연예인분들이나 뭐 헤어 메이크업 받는 분들은 거의 그게 일상이었고 제가 옆에서 뭔가 도와줬을 때 뭐 행복하거나 보람찬 느낌을 저는 많이 못 받았어가지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내가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남자 머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찾다가 이직을 했는데 면접도 많이 떨어지고 운 좋게 아티스타에 입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당연히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뭐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히 부족하지만 나이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빨리 하고 싶었고 또 감사하게도 저기 엘만과 사구님께서 저희 6개월 기회를 주셨고 제가 못했던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 제 동기들이 다 커버해주면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운 좋게 디자이너가 되긴 했는데 처음에는 제안을 주셨을 때 거절했어요. 자신도 없었고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었고 원래 좀 뭔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제가 ESFJ라 가지고 계획했을 때 뭔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하는 걸 항상 습관으로 했었고 막 급하게 뭔가를 하고 막 아마 다들 비슷할 거예요. 뭐 갑자기 뭔가를 하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뭐
그런 걸 저는 도전을 막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항상 목표를 잡으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이뤘을 때 그 성취나 이런 것들을 저는 좋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잠깐 까먹고 있다가 군생활 하면서 여기 와서 다시 그 제가 좋아했던 그런 성취감에 대한 행복함 그런 걸 또 알게 됐고, 그래서 운 좋게 이렇게 6개월 만에 디자인을 했고, 첫 달 그 2달 동안 제가 모델 150명에게 150명 채우는 거에 되게 포커스를 뒀었는데, 그때도 진짜 중간중간에 사실 원장님께 말씀 안 드렸지만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너무 뭐 그냥 옆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었는데, 그때 있었던 오해들도 많았고 제 혼자 힘들었던 것도 많았고, 뭐 기술적인 부분은 완전 엉망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마음만으로 모델을 구하고 소개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 너무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돌이켜보면 뭐 기술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해도 되나 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제가 2달 만에 150명을 해서 6개월 만에 디자이너가 되면 저를 따라왔던 저보다 어린 제 동기들이 힘이 진짜 분명히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딱 그 이유만으로만 무조건 150명을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뭐 일단 해보자 해서 했는데 좀 좋게 합격을 했고, 이번 달도 제가 디자이너가 되면 첫 달 2000 뭐 목표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2000까지는 아니었고 제 목표는 1500이었어요. 1500이었고 처음에 1500은 솔직히 깨져서 1300 정도 되겠지라고 저 나름의 좀 높은 목표였거든요. 1500은. 근데 다행히도 모델분들이 와주셔서 회원권도 해주시고 뭐 중간중간 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DM도 DM 던질 때 어떤 부류의 분들에게 DM을 던져야 될지의 전략과 뭐 여기 뭐 데이쌤, 소울쌤, 뭐 오토쌤 회원권에 대한 어떤 설명, 마음 이런 것도 중간중간 제의도 너무 많이 도와줬고 진짜 해서 1500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때도 그 마음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 6개월짜리 디자이너가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뭐 염색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를 텐데 첫 달 디자이너 돼서 얼마 하는지 보자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첫 달에 저 사람이 얼마 할까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제가 첫 달에 1000을 넘겨서 1500까지 남자 머리로 할 수 있다는 거를 꼭 보여주고 싶었고, 이거를 제가 역사로 기록을 찍으면 기록은 남고 이 뒤에 또 뒤에 또 뒤에 나중에까지서라도 이렇게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뭐 몇 년 뒤든 남자 머리로도 6개월 만에 결심해서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뭐 그러니까 뭐 내 가정이 엉망이든 뭐 어떻든 간에 해낼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델 150명 채우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뤘고, 그 목표를 이룰 때도 그게 동기가 선한 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또 깨달았고, 사심이 없어야지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쉽게 가능했던 것 같고, 처음에 이만했던 목표가 하다 보면은 점점 작아지는 것도 조금은 느껴본 것 같아서, 또 2월에도 또 목표를 저는 또 잡을 거고, 지금 아마 머릿속에 마음속에 개개인의 목표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다 잘 이루는 또 2월이 됐으면 좋겠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러기 그때 저 승급식 때 원장님이 만들어준 기러기 영상을 제가 궁금해서 저 원래 어릴 때부터 동물들 좋아하기도 했었고 찾아봤는데, 그 기러기가 V자로 나는 걸 하늘 맨날 보면서 궁금했었거든요. 찾아봤는데 기러기가 일자로 날면은 그 바람을 다 받아서 엄청 빨리 이렇게 날개짓을 해야지 같이 갈 수 있는데, V자로 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V자로 가게 되면 바람의 영향을 더 덜 받게 돼가지고 그냥 날개만 펴도 갈 수 있대요. 그래서 V자로 해서 날개만 피고 있으면은 그냥 같이 목적지까지 오래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엘맘 사부님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좋은 문화를 저희가 이렇게 날개 펴고 같이 잘 융화만 되고 마음 연결만 돼도 훨씬 더 목표에 이루는데 더 일찍 더 쉽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열애의식, 체질 개선, 의식 개혁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도 그
V의 앞에서 바람을 다 받는 그런 리더가 꼭 되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멋지시네요. 진짜 멋지세요. 아무튼 그 우리 하이 선생님 너무 고맙고 아마 2000을 결심했으면 2000이 됐을 텐데. 여기서 이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신 분들은 결심이 뭔지 아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결심이 뭔지 모른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입사하신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근데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인턴분들 중에, 그리고 여기 지금 이탈리더단 교육 들으시는 분들도 교육은 똑같이 1년 동안 교육을 똑같이 해드렸어요. 똑같이 해드렸는데 누구는 그 원리를 깨닫고 실행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직도 저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건데, 이거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경험할수록 여러분한테 엄청난 영향을 움직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하이 선생님도 6개월 만에 결심을 해가지고 디자이너가 된 거, 그리고 1500 결심을 마음속으로 2000이라고 했지만 1500의 마음을 결심을 해가지고 그걸 이룬 것도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못 보다가 이번에 또 마음 선생님이 정말 저도 우먼 맨 쪽에서는 첫 달에 1500 한 사람 저도 본 적 없어요. 없고, 그리고 우먼 쪽에서도 마음 선생님이 나이도 굉장히 어리시죠. 나이도 어리고 23. 한국 나이 21살, 미국 나이 21살? 한 살이죠. 몇 년생이죠? 2000년대 월드컵생. 월드컵 할 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월드컵 할 때 태어나신 분인데 디자이너 경력이 한 달밖에 안 됐죠. 안 됐는데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2117만 1,500원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최초고요. 아마 세계 최초일 것 같고, 그래갖고 근데 그걸 뭐 오늘 얘기 듣고 싶지만 다음번으로 미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갖고 다음 시간으로 미룬 거예요. 그리고 뭐 이도 선생님도 정말 이렇게 우리 여행 하루 앞두고 3천만 원을 넘는 기적의 또 매출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뭐 매출을 해서 돈을 번다의 느낌이라면 아마 약간 더 떨어지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거나 빛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해서 그 위치, 그 결과가 난 거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분들도 아직 이거를 경험 못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육 주제는 좀 재밌는? 미용실을, 저기 이탈리아는 잠깐 교육을 들으셨어요?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뭘까? 미용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미용 조직이죠. 미용 조직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 라는 주제입니다. 미용 조직. 근데 미용 조직이라 꼭 미용뿐 아니라 강한 조직.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게 뭔가? 강한 조직은, 제일 강해야 되는 조직은 뭔가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강해야 되는 조직은 뭘까요? 우리가 아는 조직 중에 제일 강해야 되는 조직. 가족? 그렇죠. 가족. 가와만사성이라. 가와만사성 이전에 일단 나도 조직이죠. 여러분도 조직이죠. 여러분 세포가 전체가 모여갖고 여러분이라는 개인의 조직을 만들었고, 여러분이 이제 평생 살아가는, 아니면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는 조직. 뭐예요? 피를 나누지 않아도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뭘 믿고 그렇게 증명을?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기 온 며칠만으로도. 자, 우리 새로 오신 저기 우리 공부 잘했던 공부 잘한? MBTI 뭐라 했죠? MBTI요? 네. 저 ENTJ. ENTJ. 좋았어.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마음을 나누는 거. 다시, 피를 나누지 않아도,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나요, 진짜? 네.
뭘로 증명할 수 있나요? 마음을 나누는 그런 조직 봤어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른 데는 못 봤어요? 네. 아, 다른 데 못 봤구나. 애인 없다 그랬죠? 네. 그래서 애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애인이 없는 거야. 왠지 알아? 그래서 애인이 없는 거야. 애인끼리 피를 나눴나요? 안 나눴나요? 애인끼리 피 나눴어? 안 나눴어? 우리가 결혼하는 부모님들 보면 피를 나눈 분이 결혼하나요? 피 안 나눠야지 결혼할 수 있잖아요. 피를 나누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피를 나누지 않아야지 가족이 될 수 있다니까요. 피를 나누지 않고도 가족이 될 수 있다. 맞죠? 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중요한 주제예요. 중요한 주제.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네. 우리 아까 연인 있다는 사람 누구야? 연인 있다는 사람. 자, 나는 애인이 있다. 아까 전에 우리 저기 옆에 애인 있다 그랬죠? 연애한다 그랬죠? 네.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신뢰. 좋았어. 또 우리 연애하나요? 네.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뢰.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신뢰.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표현.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자,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오우, 씨. 이거 뭐야?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과거. 과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저기 우리 매니저님, 맨 뒤에.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얼굴이다. 네. 저기 승주 쌤,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나요? 성격. 자, 우리 범수 선생님,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성격이다. 우리 ENTJ,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모르겠다. 연애를 잘 모르겠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연진이한테 물어볼까? 연진?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신뢰. 신뢰와 믿음으로 판단된 우리 매니저님,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신뢰. 자, 여러분들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연애라는 게 뭐예요? 연애라는 게 뭐예요? 조직을 운영할 때. 연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만나서 조직을 만드는 거잖아. 조직. 둘이 한 명이 되는 조직이잖아요. 조직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것처럼 믿음과 신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맞나요? 미용실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부분 90% 이상 얘기한 믿음과 신뢰라. 믿음과 신뢰. 자, 목표? 그 전에 하나 제가 알아낸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난 다른 의견이 있다. 믿음과 신뢰. 얼굴. 그렇지. 조직 운영할 때 얼굴 보고 뽑으면 뻥이겠다. 자, 우리 꿈의 방향이다. 목표다. 가치관. 아직 안 나왔네. 가치관? 자, 우리 원장님은 연애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다. 자, 제가 오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 뭘까요? 정답? 연애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직 안 나왔어. 진심? 사랑. 누구를 만나느냐다. 누구를 만나느냐. 잘못 만나면 세된다. 조직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누구 만나느냐다. 누구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잘못 들어오면 풍지박살 난다. 잘못 만나면 시간 낭비 엄청 한다. 마음 엄청 아프고 시간 낭비 겁나 하고 쓸데없는 시간 겁내 쓰고. 연애할 때 중요한 건 뭐다? 누구 만나느냐. 누구 만나느냐 엄청 중요하다. 이거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된다?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열정 쓰고 그냥 이제 사람들 못 믿게 되고 이제 뭐 이런 거 생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 만나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조직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면접이다. 면접. 우리가 어떤 식구를 뽑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놓는 거는 우리의 결정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여러분 결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연애 하시는 분도 있고 연애 아직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 하시는 분들은 횡재한 거예요. 횡재. 왜냐면 누구를 만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
지금 연애하는 분들은 생각하셔갖고 아 얘를 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다시 만나야 되겠다, 얘를 고쳤을까 아니면은 뭐 다시 움직일까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나요? 네. 네, 조직 운영할 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대기업에서 그래서 구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해외나 대기업이나 뭐 애플사나 뭐 이런 데, 삼성이나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면접관이에요. 면접 볼 때 얼마나 더 확실한 인재를 데리고 와서 우리화 시키느냐, 업그레이드 시키냐, 이게 중요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연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만나느냐. 엄청 중요합니다. 그 뒤에 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고자 제가 모셔왔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홍리위안. 예,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 가수이자 중국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엄청 유명한 분인데 이런 분이에요. 이분인데 이름은 펑리위안이라는 분이에요. 펑리위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 글을 보고 미용인들한테 이 강의를 항상 해줬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용하면서 대부분의 엄청 열심히 잘하는 여자분들은 미용사 중에, 특히 여자 미용사 중에 한 10에 9은 대부분 샷다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샷다맨 모르죠? 네. 여자는 능력이 엄청 좋은데 남자는 맨날 샷다맨, 문만 내려줘. 저녁에 바닥만 쓸어주고 문 내려주고 능력이 없는 남자를 대부분 만나요. 네.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러는, 정말 누구라고 얘기하시면 되게 많아요. 제가 만난 미용하는 여자분들 중에, 여자분은 일을 엄청 잘해요. 경영도 되게 잘해. 근데 샷다맨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 걸 봤어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런 분들은 왜 샷다맨을 만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펑리위안이 그래서 한국 여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건 한국 여성이 아니라 모든 여성한테 주는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주는 메시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분 누구냐면은 시진핑의 와이프예요. 시진핑의 와이프.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당원으로 있을 때, 저기 밑에 있을 때,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닐 때, 하나도 안 유명한 사람일 때, 당원으로 있을 때 알아보는 눈이 있어서 이 사람을 사귀는데, 그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혼하고 이혼남이었어요. 이혼남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 여자는 엄청 잘 나가던 여자였어요. 남자들한테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가수고 엄청 유명하고 당연히 외모도 지금 이 정도니까 옛날엔 더 미인이 있겠죠. 되게 미인인데 결혼하고 이혼남을 만나요. 그냥 그때는 유명하지도 않은 그냥 당원을 만나요. 당원을 공산당이니까 공산당원을 만나서 승승장구를 시킨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분 누군지 아시죠? 중국의 왕, 중국의 대통령 시진핑이죠. 시진핑이 됐어요. 분명히 이분이 1조 내조를 하셨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청난 분이 됐죠, 지금. 그래서 이분 얘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남자를 고르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자, 일단 이분이고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는 자기 자신만 관리해도 잘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남자를 관리하려 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여자는 자기 자신만 관리해도 잘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남자를 관리하려.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이런 여자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여자면 딱이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똑똑한 남자는 관리할 필요가 없고 멍청한 남자는 관리해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습니다. 여자는 그냥 자기만 잘 관리해도 되고 뭐 때문에 남자를 관리하려 하냐. 똑똑한 남자는 당연히 관리할 필요가 없고, 남자가 똑똑한 여자 관리할 필요가 없고, 멍청한 남자는 관리해봐야 안 되니까 소용할 필요가 없다.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당연히 관리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근데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관리할 자격이 없죠.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자, 때문에 당신은 열심히 여자로 살면 되는 겁니다. 미용사는 열심히 그냥 자기를 잘 가꾸면 되죠. 첫 번째,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여성의 일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몇 년 중 그 한 남성에게 투자한다면 그 후 몇십 년을 그 남성이 당신 곁을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투자한다면 당신은 아주 순조롭게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물질로 기초로 하는 정신적인 만족입니다. 이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여자는 최고의 자태일 때 비로소 좋은 남성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보통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남자를 장난감처럼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장난감 갖고 놀다가 실증 나면 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자를 생각하고 만나시는 게 속이 편하다. 그렇게 만나시는 게 속 편하죠. 그냥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타깝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장난감 고장나면 어떡해요? 기스나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그냥 최고의 자태. 그래서 저는 미용하는 여자가 너무 좋아요. 미용하는 여자분이라면 정말 약간의 능력으로 엄청난 빚을 낼 수 있어요. 여자분들. 여기 저는 마흔쌤 남자친구가 아직 없어요. 대박이죠. 고를 수 있잖아요. 고를 수 있는데 봐봐요. 만약에 마흔쌤이 지금 있었어. 그러면 있는 것 때문에 남들이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나야 돼. 그리고 그때는 보는 시야가 되게 좁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출을 이체 돈을 많이 벌고 덜 벌고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하죠. 근데 더 열심히 자기한테 몰입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선생님 아마 한 달 동안에 온갖 몰입을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워라밸 하고 일 끝나면 놀고 또 뭐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패턴에 맞춰서 하고 쉬는 날 뭐 하고 했겠지만 마음선생님은 안 봐도 비디오죠. 모든 생각이 나는 반드시 저걸 하리라. 이유는 식구분들을 위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리라. 우리 누구죠? 호준하고 마음이 비슷할 거라고 봐요. 반드시 거기에 한 달간 온 몰입을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나도 이럴 달에 한번 결심해갖고 해봐야지 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은 결심하지 않은 거고 마음 선생님이 한 건 결심한 거예요. 기술은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마음 선생님보다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인 건 나이도 어려서 뭐 나이 때문에도 아니라고 너무 좋은 빚을 내줬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이건 그냥 자격지심을 주려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 선생님이 한 번 더 결심하고 3월 달에 한 번 더 결심하고 해가지고 2번, 3번의 결심을 해서 정말 3천, 4천, 5천을 하잖아요. 뭐가 바뀌냐면 매출을 해서 돈을 벌어가는 게 인생을 바꾼 게 아니에요. 마음 선생님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한 6개월 전, 1년 전에 마음 선생님이 생각하는 남자의 상이랑 아마 한 앞으로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동안에 정말 자기를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내서 이제 내가 남자를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남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 레벨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레벨이 다른. 저는 분명히 1년 정도만 자기한테 투자를 해내면 1년 뒤에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너무 잘 아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좋은 남자에게 비로소 좋은 남성에게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빛내게 되면. 두 번째는 이런 거래요. 독립적인 여자가 되세요.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진취성을 가지며 영원히 자신의 이상을 버리지 마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기쁨과 성취감을 가지세요. 경제적 독립, 남자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자립하는 여성이 비로소 자신감을 가지고 매력적인 인격을 가집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글을 봤을 때 들었죠. 와, 이런 여자 만나는 게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미용하는 여자분들은 100% 독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0가지거든요. 이 여자죠. 이분이죠. 눈매 보세요. 일단 자신감이 얼굴에 딱 있잖아요. 셋째, 자신을 재충전하세요. 현재 사회 발전은 아주 빠르고 경쟁으로 극심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반드시 자기 충전을 해주고 끊임없이 각종 지식과 기술을 합숙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가꾸어야 합니다. 넷째,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서 다른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해주세요. 못생긴 여성은 없으며 게으른 여성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신을 우아하고 깨끗하게 세련되게 단장하세요. 미녀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절대 기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자신을 가꾸는 데 태만하면 매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 자신조차 가꾸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다섯 번째, 너그러운 마음을 익히세요. 관용이죠. 모든 것을 간파해도 다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모르는 척해야 할 때 비로소 어리석어 보이지만 진정한 현자가 됩니다. 한쪽 눈을 크게 뜨고 한쪽 눈은 감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말하지 마세요.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지 말고 다른 이에게 도망갈 퇴로를 줄 것을 기억하고 모든 도량을 포용하세요. 현명하죠. 자, 이분이죠. 여섯 번째, 진정한 매력. 진정으로 매력 있는 여성은 일에서 재능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교 중에서도 자신의 지혜를 드러낼 줄 알고 자신의 재주를 발휘합니다. 진정한 매력 있는 여성은 남성의 앞에서 우아한 말투를 견제하며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으며 여성의 아름다움과 현명함을 갖추며 자상하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직접 다스리며 사랑하는 마음을 조절하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진정으로 매력 있는 여성은 일에서 재능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매력을 발산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에서, 우리는 일이 미용이니까 미용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매력 있는 여자로 바뀌게 됩니다. 스스로 바뀌게 돼요. 분명히 이번에 마음 선생님이 한 달 됐지만 한 달 동안 안에 엄청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까 우리 하이 선생님이 이번 달에 아니라 6개월 동안 정말 도전하는 거 여러분도 보셨죠? 네. 근데 MBTI가 뭐예요? ENTJ라잖아요. ENFJ. ENFJ는 원래 배려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배려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의 결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니까 엄청 더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보통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하고 나보다는 남을 우선시하고 해야지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인데 그런 게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왠지 내 혼자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니야,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정말 타인을 위해서 한 거야. 그렇죠. 배려심을 좀 큰 배려를 한 거야. 큰 배려. 정말 많은 사람의 배려, 한 명의 배려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맞나 아닌가에 헷갈려서 힘들었던 걸로 아마 좀 느껴질 만도 합니다. 7번째, 균형 감각을 익히고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세요. 좋은 여성은 여러 인간관계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장황하게 모습을 늘어놓지 않으며 역량을 헤아려서 행동하며 실제 상황에 임기응변하며 일을 처리하며 적당히 만족할 줄 압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죠. 8째, 지혜. 지혜는 일종의 이성이며 일종의 사고방식입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압니다. 자신의 학력과 지식을 영광으로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지혜롭게 대합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판별할 줄 알고 가치 없는 남성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이죠. 9번째. 이분이에요. 멋있죠? 멋있습니다. 9번째. 선량한 여성. 선량함은 연약함이 아니며 물러섬은 더더욱 아니며 주동적으로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조르지 말고 적당함에 멈출 줄 아세요. 다른 이와 잘 어울려 살아가고 진심으로 다른 일을 대하시며 기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든 이에게 선량함으로 대하세요. 마지막이에요. 10번째, 부족해도 지나치게 채우지는 마세요. 외롭다고 아무 남자나 붙잡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과 그에게 불공평하며 싫은 남성은 거절하세요.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회신이 없다면 관심 주지 마세요. 조금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주는 남성을 사랑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애인이 있건 없건 간에 이 10가지를 꾸준하게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바뀔 거예요. 아니면은 이분 말대로 외롭다고 아무 남자나 붙잡지 마세요. 왜냐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여러분이 열정을 내서 결심할 수 있는데 그 결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흩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예를 들어 저는 마음쌤이 되게 좋은 게 그거였어요. 마음쌤 제가 기억이 나요. 3개월 전, 4개월 전, 5개월 전 애기 같았어요. 얘 어떻게 나를 잡으니 뭐 이런 선생님이었는데 저번 달에 디자이너가 딱 되고 나 디자이너 되기 12월 달에 물어봤어요. 마음쌤 결심 있어? 결심 있습니다. 뭔데? 저 첫 달에 2천 할 겁니다. 와 대박인데? 근데 눈빛이 인턴이 아니었어요. 눈빛 자체가 인턴이 아니었어요. 저거는 12월 말일날 결심한 결심이 아니에요. 분명히 몇 개월 전에, 전 아직 듣지 못했지만 몇 개월 전인지 궁금해요. 저는 마음 선생님이 그래서 제대로 좀 준비해가지고 정말 마음을 더듬고 더듬어서 그 마음을 온전히 잘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정말 진심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느끼면서 듣고 싶어요. 저분이 처음에 입사할 때 이런 마음이었고 인턴 생활할 때 이런 마음이었고 인턴 생활할 때 힘들었을 때가 이런 마음이고 정말 마음의 결심이라는 거를 언제 느끼고 두 번째 느끼고 그 다음에 12월에 그
디자이너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했으며, 왜냐면 여기 있는 인턴분들이 전부 다 그거를 경험할 거거든요. 또는 디자이너분들은 그 인턴 시절에 그렇게 못했지만 아 내가 정말 인턴 때 저렇게 열심히 했다면, 그리고 디자이너 때라면 지금 이제 디자이너가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나이도 23밖에 안 된 거죠. 작년에 22살이었고 실제로 나이는 뭐 우리가 따져보면 21살에 버금가지 않는 나이인데, 분명히 많은 분들한테 저는 희망이 될 거고 빛이 될 거고 또는 누군가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엄청 많은. 근데 우리는 저 선생님이 바로 여기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도 선생님이 처음에 입사했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자리가 요 자리였어요. 이도 선생님이 여기 앉아서 여긴가 여기 앉았을 때 제가 와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청담동에서 또는 미용하면서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최고 매출이 얼마였나요? 물어봤는데 최고 매출이 700이라고 그랬어요. 와 축하드린다고. 이도 선생님 나이에 700이라는 매출을 한 선생님들이 엄청 많을 텐데, 다른 지역에도 꼭 청담동이 아니라도 청담동 압구정에도 분명히 이도 같은 선생님이 있을 거고 다른 외곽 지역에 엄청 많을 거예요. 매출 1000을 못하는 선생님들이 엄청 많을 텐데, 선생님이 앞으로 경험하시고 느끼고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선생님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보여주면 엄청 많은 사람한테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이 선생님처럼 갑자기 군생활 7년 하고 또는 뒤늦게 미용을 시작해서, 아니면 저기 있는 이제 그 설계사 하다가 나이 30 돼가지고 이제 시작하신 분이, 그리고 저는 매니저님도 저는 디자이너 하기를 저는 권하는 거예요. 디자이너 하다가 매니저 하셨는데 되게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인생을 올인해서 살 수 있는, 몰입해서 한번 살아본다는 것, 평생도 아니고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뭐 길어봐야 2년 정도인데 왜 2년까지도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만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6개월간 몰입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그 뒤에는 제가 몰입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의 미래 인생이 궁금해서 반드시 몰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경험은 죽을 때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90% 이상은 그 경험을 하지 못해요. 아니요, 99% 이상은 그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몰입이라는 거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0.1%와 0.9%의 그 위치, 0.9가 되는 사람은 바로 몰입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몰입이라는 걸 경험하면 자기가 이런 인생이구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분명히 우리가 또 올해 2024년도에 엄청난 경험을 하는 분이 생길 거예요. 2024년 12월 달 되면 1년이 나에게 이제까지 살아온 20년 인생, 30년 인생 보다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걸 본인이 느낄 거예요. 근데 똑같이 24년 12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서도 똑같이 이 경험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또 1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럽다, 아니면 그냥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나는 저 사람이랑 뭔가 나랑은 맞지 않는 거야 라고 다시 또 1년을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해도 이 조직에 함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왜? 조직이라는 거는 이 조직이 빨리 달려나가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분도 당연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있을 거니까요. 근데 깨달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거를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저는 경험했으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 때문에 정말 많은 미용인들이 2024년도에는 더 많은 경험을 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오늘의 주제는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 근데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만이 가족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가족 되잖아요. 이렇게 가족. 근데 이 가족이 저는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작년 저도 깨닫는 게 이게 원래 제가 5년 전에 깨닫고 10년 전에 깨달은 게 아니라 최근 몇 달간의 저도 깨달음이 저한테는 엄청 많이 찾아왔어요. 이런 거구나. 저는 지금은 엄청 마음이 편안한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건 조직을 만들 때 면접이, 인터뷰. 애인 관계에서는 연인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연인을 골랐다면 연인끼리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결혼을 했다면 결혼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가 엄청 중요해요. 연인끼리 반드시 같은 방향을 보고 공동의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연인은 방향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공동의 목적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연인들은 공동의 목적지가 없어요. 100쌍 중에 99%는 없어요. 1000쌍 중에 999쌍이 공동의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연인이 만나면 그냥 연인이 만나요. 그냥 얼굴 보고 만나고, 겉 보고 만나고, 나한테 잘해주면 만나고, 옆으로 대하면 만나고, 이렇게 해서 만나다가 그냥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만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서로 더 오래 알아가면 그냥 헤어지는 거죠. 미용도 되게 비슷해요. 조직도 되게 비슷해요. 대부분은 겉을 보고 만나다가 점점 더 친해져서 너무 친해졌어. 근데 내가 싫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어. 내가 싫어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 그러면은 처음엔 한번 싸워요. 그걸로. 2번 싸우고 3번 싸우다가 더 만날 것 같으면 타협을 합니다. 얘는 그냥 그런 사람. 이 오빠는 그냥 그런 사람. 이 여자는 그냥 그런 사람. 타협을 하고 그냥 맞춰간다 그러잖아요. 서로 맞춰간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서로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미용실로 얘기하면 입사를 했는데 이 인턴이, 이 디자이너가 뭔가 안 맞아. 뭔가 안 맞으면 디자이너하고 그냥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은 그냥 저런 성향이니까, 저 선생님은 그냥 저런 성격이니까, 저 인턴은 저런 성향이고 저런 성향과 성격을 가졌으니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100명의 리더들 중에 99명 정도가 아니라 1000명의 리더들 중에 999명이 이 원리를 몰라서 그냥 모든 직원과 타협합니다. 타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아까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포항에서 헤어바이 시크릿이라는 원장님인데 아마 이탈 리더단에 있는 모든 원장님도 어떻게 미용실을 운영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의 리더들이 다 마찬가지. 이런 것도 꼭 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연인과의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 연인이 여기 되게 많은데 연인들이 꼭 만나시면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 그 목적지로 한 발짝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다만 어느 남자나 여자 속도가 다르니까 나는 반발 앞서갔으면 얘는 10cm라도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나 여자 중에 한 명은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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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m 가고 있는데 한 명, 남자나 여자 한 명이 나는 안 가고 있잖아요. 반드시 헤어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심장이 엄청 힘들 정도로 그냥 연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연인이면 괜찮아요. 연인이면 만나다가 그냥 헤어지면 되죠. 쟤는 성장을 너무 안 하는 아이야. 반드시 헤어지죠. 반드시 헤어져요. 연인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남자 여자분들이 있는데 마음 선생님이 그 전에 어느 오빠를 만났는데 마음이는 여기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이게 맞구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나는 이쪽으로 몰입하고 있는데 이 오빠는 공무원이야. 공무원이하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 하고 있어. 또는 어느 회사원 들어갔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지나잖아요. 분명히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깨달음이 너무 커져서 보는 시야가 너무 커져서 이 오빠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야. 안 그러면 데리고 살면 돼요. 그냥 이 오빠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냥 해줘야지. 근데 그거는 결혼하기 이전에는 데리고 살지 않습니다. 애기를 하고 결혼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남의 이목도 있고 남의 이목에 타협하죠. 남의 이목에 타협하고 주변 사람에 타협해서 그냥 데리고 살던가 속에 천불 나지만 그래도 허튼 짓거리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반대가 되면 골 때려집니다. 여자는 능력이 없고 남자는 계속 성장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남자는 바람을 핍니다. 99.9%. 여자는 능력이 없고 남자가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99.9% 남자는 바람을 펴요. 거의 9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는 능력이 없고 근데 미용을 하니까 우리는 그럴 게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용하는 분 중에 매출 1000만원, 1300 또는 800, 900 이렇게 하다가 오빠 만나가지고 오빠가 어디 회사를 잘 다니시고 머리가 좋으시고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거기 기댔다. 만약에 기대는 순간 오빠 결혼하자 해서 결혼하고 임신해가지고 그냥 애기 그냥 저는 미용이랑 안 만나봐요. 잠시 쉬겠습니다. 저는 출산하러 가요. 이런 미용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 오빠는 너무 잘한다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결심하시면 돼요. 오빠 바람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빠도 어영부영이야. 그냥 대충이야. 그냥 요 정도면 돼. 그냥 우리 요 정도 좀 꽁냥꽁냥 하면서 살자.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는 끼리끼리 잘 만났네. 그냥 둘이 잘 사시면 돼요. 그냥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힘들어 하시고
그냥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그냥 문제 같이 타협하시고 이런 게 인생이야. 이렇게 그냥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래도 나는 내일을 하면서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저는 제 마음이죠. 여기 있는 분들도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그냥 내 인생 한번 내가 멋지게 내 꿈을 펼쳐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히 옆에 애인이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와 같은 꿈을 꾼다 그러면은 천생연분이라 그러죠. 그걸 사자성어로 천생연분이라 그래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근데 조직은 좀 달라요. 조직은 너무 좋은 게 연인으로 다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연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죠. 미용이라는 직업으로 만나요. 모든 인턴이나 디자이너분들은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시작이 돼요. 이쪽에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는 면접 볼 때 이번 면접도 엄청 신중하게 뽑았어요. 여기 뽑힌 요번에 6분의 분들은 엄청 성향 성격을 다 보고 디스크도 분석하고 MBTI도 분석하고 인터뷰도 하고 3일간의 행동 패턴도 분석을 해가지고 뽑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어느 정도 성향과 성격이 맞는 분들이라면 더 빨리 가르칠 수 있으니까 더 빨리 가르치고 더 빨리 움직여질 수 있으니까 이들이 어떤 미용을 해야 되는지 과연 미용을 왜 하는지 미용의 목적지는 뭔지 과연 우리가 미용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된 분들을 뽑은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잘못 뽑으면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는 없어서 그냥 끝까지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근데 그러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요. 여러분도 힘들고 리더도 힘들고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뽑았어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성격과 성향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반드시 이걸 분석해야 돼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의 성격, 디스크가 뭔지 그리고 MBTI가 뭔지를 꼭 아셔야 돼요. 100%. 이걸 모르고 만약에 만났다. 그냥 외모라든지 멋있어 보이네, 예쁘네, 괜찮겠네, 뭐 열심히 하네 이런 것 때문에 만났다.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만나면서 가까워지면 질수록 문제가 1개, 2개, 3개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서 만약에 동거를 하든 살았다 이러면은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얘네 마음을 보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성향은 뭐예요? 바깥 것. 여러분 이거는 뭐 공부할 거 딴 데 공부하지 말고 유튜브에 가면 엄청 잘 나와 있어요. 저도 유튜브 보고 공부해요. 유튜브 공부하면서 한 명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분 MBTI가 뭐지? 이분을 상상해. 이분이 말하는 거 패턴하는 걸 분석해보면 딱 떨어져요. 그거는 거의 싱크율이 95% 이상이에요. 디스크도 싱크율이 95% 이상이에요. 그냥 딱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 이런 성향이야. 맞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반드시 자기의 MBTI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 MBTI가 내 성향이 이런 성향이구나. 근데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내 성향이 이런 성향이구나에 그치면 나 안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나 이런 성향인데 나 발전시키려면 이 성향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라고 내 성향을 좋은 쪽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건 장점의 성향, 근데 이건 안 좋은 성향이야. 안 좋은 성향은 조금씩 내가 바꿔도 되겠다. 아니면은 갖고 있는 성향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왔다 갔다 변하지 않아요. 한 번 경험한 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ENTJ라는 분 있잖아요. ENTJ? 놀랍죠? 저분은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시야를 넓히는 걸 배우면 엄청나게 몰입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ENTJ라는 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ENTJ나 ESTJ, ENTJ나 ESTJ, ISTJ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TJ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대로 된 방향과 제대로 된 목적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시야를 넓히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당연히 이게 뭘로 딱 규정되진 않아요. 왜냐면 T도 높은 T, 낮은 T, J도 높은 J, 낮은 J 이렇게 되죠. 그러면 J가 점점 낮아진다? 마지막엔 P로 바뀌고 이렇게 되죠. P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J를 공부하셔야 돼요. J의 습성을 연습하셔야 돼요. J는 뭐예요? 뭔가 계획을 짰고 하나씩 없앤다. P는 뭐예요? 제가 ENFP잖아요. 무계획이 상팔자다. 무계획이 상팔자. 모든 거는 즉흥적으로 나는 임기응변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저도 J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J를 만들면 더 많은 것들을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뭐 T가 되고 싶진 않지만 저는 다행히 ENFP인데 NFP가 50, 50, 50이에요. 할렐루야예요. 대박이에요. 2만 극상이에요. NFP가 양쪽을 넘나들 수 있어요. 저는 왜 그런가 했더니 양쪽을 다 느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아, 이 사람도 느낄 수 있고 이분도 느낄 수 있고 이분도 이해하고 이분도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거 전 MBTI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엄청 중요합니다. 똑같은 DI, 똑같은 ID야. 근데 완전히 달라 나랑. 똑같은 IDDI인데 나는 ENFP, 상대방은 ENTJ.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저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저걸 이해가 되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가 진짜 이해 안 되는 ENTJ의 성격이 있습니다. 전 정말 이 ENTJ의 이 성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TJ분들 중에. 제가 원장님을 모시고 대구에서 차를 몰고 서울까지 왔는데, 대구에서 보통 서울까지 오면 휴게소 중간중간 쉬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옆에 사람이 물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휴게소를 가면 커피 하나 사다 드릴까요? 그리고 휴게소 갔다 오면 커피를 이렇게 사다 주는 게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대구에서 여기까지 4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오는데 보통 음료수 하나 먹어보지 않겠냐? 아니면은 뭐 좀 피곤하지 않으시냐? 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물어 안 물어? 물어 안 물어? 물어 안 물어? 4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어. 물어 안 물어? 물어 안 물어? 음료수 사줄까 안 사줄까?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먹고 싶으면 지가 먹겠지. 아니면 먹고 싶으면 물어보겠지.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오면서 이게 뭐지? 도착을 했어요. 이게 9월달 얘기인가 10월달 얘기예요. 도착을 했어요. 그때 한참 원장님을 분석할 때야. 뭐지? 도착했으면 보통 너무 감사합니다. 사부님,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사를 할까 안 할까? 문을 내릴 때 해요 안 해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다. 이게 운전 오래 하시느라고 힘드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뭐야? 어떤 생각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4시간을 넘게 여기 왔는데 음료수를 한번 먹어봐라. 힘들지 않으시냐? 그리고 와서 도착해서 내렸는데 그냥 문을 닫고 올라가시는 거야. 이게 뭐지? 그래서 저녁이 됐어요. 5시, 6시. 난 저녁 돼서 저녁이라도 한 끼 사주실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필이면 그때 혁쌤하고 어디 뭐 교육 간다는 거야. 부랴부랴 갔다 오시더라고. 갔다 오니까 말일이었어요. 말일이니까 다 같이 그래. 근데 물어봤어. 이번 달 어땠어? 와, 압구정도 최고 매출이고 강남도 최고였대. 다 최고였대. 와, 그래. 그럼 애들이랑 가서 얘들아 오늘 우리 최고야. 남은 애들 맥주 한 잔 먹자.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원장은 최고 매출했어. 그러면 내가 매장에 갔어. 딱 봤는데 야 올라가서 최고야. 어떻게 해요? 얘들아 저 약속 있는 사람 어쩔 수 없고 없는 사람 밥 함께 먹자. 그러니까 오늘 대박이었어. 우리 뭐 이렇게 대박인데 갑자기 스님 피곤합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아니 차를 몰고 와서 저녁 한 끼도 안 먹이고 음료수 하나도 안 사주고 고맙단 말도 안 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야. 나는 이게 뭐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했는데 그때부터 MBTI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ENTJ를 하시길래 ENTJ를 공부를 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 ENTJ는 ENTJ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100T에 100J구나. 그리고 완전히 그냥 올 몰입이 들어가시는구나. 저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ENTJ.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NTJ들. STJ 만만치 않아. STJ도 ISTJ 만만치 않아요. ISTJ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 없어. 뭔가 얘기를 하면 모든 거를 답을 내.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냥 내 마음 좀 알아줘 라고 했는데 답을 내고 있어. 돌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가 먼저 나가요. 뭐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은 성향 공부를 꼭 하시면, 그래서 우리 매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든 식구의 MBTI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오해를 하면 안 돼. 오해하지 말고 제가 MBTI가 저거니까 이해를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꼭 저럴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저거를 그게 이해라는 거야. 이해. 머리로. 난 저런 게 절대 이해 안 돼. 왜냐면 나만 알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어요. 반드시 남도 알아야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인턴이나 디자이너 분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분명히 연인들도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울 거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엄청 많이 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MBTI 중에 ENTJ라는 사람은 실제 유튜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MBTI 소유자. MBTI 중에 이런 여자는 최악이다. 실제로 유튜브 제목이 그거예요. MBTI 중에 최악의 MBTI의 MBTI가 뭘까요? 16문항 중에 16개의 성향 중에 이런 여자는 죽어도 만나지 마라. 누구냐면 ENTJ예요. ENTJ라는 여자 인간은 절대로 연인을 만나면 안 된다. 왜냐면 지만 알고 지 잘났고 뭐만 얘기하면 문제 답변을 얘기하고 문제 분석을 얘기하고 돌아버리는 거죠. 얘는 그냥 냅두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MBTI 꼭 공부하셔야 돼요. 원장님들은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 성향이나 제가 말하고 제가 행동하는 거를 조금 이해하기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디스크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성향이 이 나뭇잎이라면 이 성격은 기둥이야. 기둥, 줄기야. 엄청 뼈대에 가까운 거죠. 뼈대. 그래서 제가 이거 교육은 뭐 계속 했으니까 디스크. 그래서 꼭 남자친구 만나거나 애인을 만나면 디스크가 뭔지 성향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얘 성격을 알면 답답해 미치겠네. 와 답답해.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뭐만 하면 미래를 이야기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아직 나오지도 않은 미래를 자꾸 얘기해서 걱정을 계속 이야기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또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처럼. 누구는 갑자기 얘기만 하면 진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정장애인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디스크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 있는 분들은 살면서,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데서 안 얘기해줘요. 절대로. 학교에서도 안 얘기해주고, 이거 부모님들이 원래 얘기해줬어야 돼. 부모님들은 오히려 내 아이가, 내 자식이 이런 성향과 이런 성격을 갖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이걸 어서 배워봤어야 뭐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이해하시려면 엄마 아빠의 MBTI와 디스크를 알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이래서 나 어렸을 때 이렇게 했구나.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이래서 나를 이렇게 뒤지게 때렸구나. 이렇게 해갖고 나를 혼냈구나. 이렇게 해서 나한테 오냐오냐 했구나.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이걸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시거나 자식을 키울 때나 꼭 알고 있어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성향도 변화시키고 싶고 성격도 당연히 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좋은 용어, 우리 종교 용어로 인격 수양이라 그러는 거야. 인격, 성격을 수양한다. 성격이 수양되면 성향도 수양한다. 근데 수양할 때 나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 돼야지,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 열정적인 사람이 돼야지, 이러니까 그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에너지 있고 웃고 막 도전적이고 진짜 이런 사람이 좋다는 걸 다 아는데 왜 못하나 봤더니 본인의 성향과 성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성향과 성격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일단 내가 나를 아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말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행동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난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지, 나는 어떻게 규정을 짓지, 라는 걸 아는 게 자기 성격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성향, 성격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마음. 바로 마음이 있는데, 바로 제일 중요한
내 마음은 뭐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 또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만나기 2년 전, 지금부터 딱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인간은 육체적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은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습관이니까. 옛날에 그 습관이 없었는데 그 습관은 과거로부터 내가 계속 하다 보니 만들어진 거야, 육체적 습관.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 내가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라고 2년 전에 얘기했는데 2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렸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하면 저거야. 왜? 그 사이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원장님들이 식구들 면접을 보면 또는 연애를 하게 돼서 누구를 만났을 때 반드시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오빠는 MBTI가 뭐야? 디스크가 뭐야가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앞으로 건전하고 계속 성장하는 관계로 가려면,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가정을 만들려면, 애기 있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려면 반드시 서로에 대한 성향이나 성격과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마음을 알려면 반드시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과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2살 때, 3살 때, 4살 때, 5살 때, 6살 때 엄마 아빠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걸 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그 오빠하고 그 여자친구하고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절대로 마음을 합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겉모습 보고 만나고 외모 보고 만나고 이 친구의 뭐 말하는 거 보고 만나는 건 전부 다 이런 성향과 성격 보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성격 분석도 안 하고 그냥 괜찮다 뭐 하나에 꼽혀갖고 뭐 하나 꼽혀서 만나면은 문제가 이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뭔지도 몰라. 그들은 마음을 어떻게 주는 법도 모르고 받는 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성향이 안 맞아서 싸우고 성격이 안 맞아서 계속 싸우는 거야. 마음을 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근데 연애만 그런 게 아니라 조직도 똑같다는 거예요. 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원장님도 재작년 8월에 심장이 쪼여오시고 119에 실려가시고, 소리 원장은 우울증에 빠지시고, 소리 원장도 심장이 쪼여오시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시고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라 그러고, 가면은 몸은 안 아픈데 몸은 이상이 있고, 이런 분들 전부 다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마음의 병인 거예요. 마음의 병은 항상 과거에 있는데 자꾸 현실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랑 있던 분들이 미용 막 하다가 누가 막 내 마음에 안 들게, 누구는 갖다 쓰고 제자리에 안 놔놓고, 누구는 내가 분명히 제가 여기 만들어놨잖아요. 우리 미용실은 비닐, 플라스틱 비닐 캔인데 자꾸 쓰레기통에 종이가 들어가 있고 비닐이 들어가 있으면, 비닐을 버리면 저는 이게 뭘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비닐, 그럼 이게 어디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 이렇게 안 가르치면, 야 이거 누가 또 배달했어? 야 거기 두지 말랬잖아! 이러면은 승질이 나는 거죠. 승질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거를 주변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연인이 됐든, 여러분이 아기를 만들든, 여러분이 리더가 되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고 꼭 리더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리더를 하면 원장이 돼서 너무 힘들어요. 얘가 왜 이러지?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뭘 원할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뭘 원하냐고요? 선생님들 돈 원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도 많이 벌고 나도 많이 벌면 그게 베스트 아닌가요? 네, 그러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주의 되고 그러면 찢어지는 거예요. 오빠는 오빠 할 일 하고 나는 내 일 할게. 그러면은 나중에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이라는 거를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하면 어때요? 10시간, 12시간을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여기도 오빠도 다른 일 하고 있고 나도 다른 일 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같은 일을 하면 그나마 낫죠. 그나마 같은 미용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2,000인데 얘는 1,000이야. 에이 1,000밖에 못하고 2,000 하는 사람. 에이 1,500 했는데 얘는 3,000 하고 있어. 에이 나보다 맨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성향과 성격에 맞게끔
조금씩 우리가 발전하는, 둘 다 발전하고 있는 거야. 그런 연인을 만나면 베스트죠. 정말 최고의 커플이 될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될 거예요. 근데 누구는 정지해 있고 멈춰 있고 누구는 성장하게 되면 분명히 답답해 미치죠.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연인끼리는 서로 99% 상대방을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연인이 된 이상은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맨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절대로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 목숨 거는 여자를 만나.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여자한테 목숨 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만나면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여자가 다른 마음이면 안 돼요. 여자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내가 저분을 존경한다는 마음으로. 근데 존경은 몇 명 할 수 있나요? 존경은 한 명만 해야 되나요? 100명 해도 되나요? 2명. 존경은 10명 해도 되고 100명 해도 돼요. 봐봐요. 어느 여자가 존경하는 사람이 많대. 이 얘기는 뭐야? 스승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둔 거야. 아, 나 이분 이런 게 존경하고, 이분도 존경하고, 이런 분도 존경하고. 그러면 그 여자는 반드시 지혜로울 거고 현명할 거예요. 왜냐면 존경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어느 여자가 존경할 사람이 많아. 이런 분들 이래서 존경하고 저래서 존경하고 존경하는 많은 사람 중에 그 존경하는 자들 중에 목숨 걸고 그 여자를 사랑했다. 만약에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만난 커플은 죽을 때까지 가장 행복할 거예요. 한 명은 존경하고 한 명은 목숨을 걸면 그러면 거의 깨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존경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닿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닿은 사이에는 성격과 이 성향은 전부 다 바꿀 수 있어요. 방향과 목적지를 같이 달성할 수 있어요. 제가 미용실을 봐도 마찬가지. 리더와 식구들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성향과 성격 때문에. 성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너 돈 버는 거 좋아하지? 너 원하는 거 해줄게. 너 디자이너 빨리 되고 싶지? 너 원하는 거 해줄게. 너는 5일째 해라. 너는 2천 했으니까 너는 5일째 일해라. 너는 7시에 퇴근해라. 너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나랑 같이 하는 식구가 10명이 있는데 너는 원하는 게 뭐야? 너가 원하는 거 해주고. 너는 원하는 게 뭐야? 너가 원하는 게 해주고.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너가 원하는 거 해주고. 원하는 거 이거 다 해주잖아요? 원하는 거 다 해주니까 그 미용실은 정지하는 거예요. 왜? 너가 원하는 거는 얘를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너가 원하는 건 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너가 원하는 건 너를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를가 위한 거고, 너도 너가 원하는 거, 너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미용실은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그건 원장님이 바로 타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게 있어. 원하는 게 있어서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아기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 그러니까 아기가 버릇 없어지는 거예요. 아기가 원하는 걸 해주면 아기는 버릇 없어집니다. 지만 알아요.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돼요. 근데 많은 원장님들이 이 원리를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원장님들한테 물어봐요. 원장님, 미용실의 목표가 뭔가요? 원장님, 최고의 리더는 식구들한테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쟤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원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같은 방향을 보고 하나의 목적지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미용실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적지가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애인분들하고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적지를 보고 오늘 우리 저 목적지로 2발짝 온 것 같아. 와, 대박이야. 우리 내일은 이거 할까? 이렇게 하면 너무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계속 성장해요. 둘은 꾸준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점이나 저기 미용실이나 아니면 저쪽 지금 보그웨어나 압구정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더가 우리가 이쪽 방향이야. 방향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기적인 방향이냐, 하나는 이타적인 방향이냐. 방향은 정확하게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없어요.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근데 우리가 이타적인 방향으로 가기로 했어. 이타적인 방향이 여기서 다 이쪽이라고 치면 좋아요. 이타적인 방향으로 개인의 목표를 한다. 그리고 개인의 목표는 전부 다 바라보는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매출액이 조금씩 성장을 해도 힘이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방향만 같으면 안 되고 같은 곳을 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같은 곳. 그러면 우리가 조직을 운영할 때 마찬가지죠. 조직을 운영할 때도 같은 방향은 맞췄어. 야, 우리 정말 이타식으로 해보자. 정말 다른 미용인을 해보자. 해보고 가는데 여기에 조직의 결심만 봐.
그래서 조직의 결심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음 선생님이나 우리 하이 선생님이 결심을 저거다 해서 저길 보고 간 거잖아요. 저길 보고 가는데 조직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야. 팔도, 다리도, 먹는 것도, 이것도 전부 다 저걸 위해서 참게 되고 저걸 위해서 마음 선생님이 이랬어요. 사부님 저 어제 목표 달성했어요. 목표 달성 100만 원 했어요. 하루. 잘했어. 근데 그 다음날 그래요. 사부님 저 어제는요 일기갱 했어요. 일기로 갱신했어요. 와 대박인데? 근데요 저 어제 12시 넘어서 집에 갔어요. 첫 번에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 어제 12시까지 했어요. 3일째가 됐는데 사부님 저 또 1목표 달성했어요. 와 연속 3일이야. 진짜 대박이다. 그런데 어제도 또 12시 넘었어요. 겉봐요. 조직, 팔이라는 조직, 손가락이라는 조직, 왼손, 오른손, 다리, 왼다리, 오른다리가 조직이잖아요. 조직이 나의 결심을 위해서 그쪽을 위해서 같이 걸어간 거예요. 같이 걸어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조직도 반드시 야 우리 이번 달 결심은 이거야. 이거 향해서 달릴 거야. 근데 여기에는 동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동기가 만약에 마음쌤이 나 저거 해갖고 800만 원 벌어야지, 나 그래서 저걸로 명품 사야지, 여행 가야지 했다면 악착같이 했을 거예요. 뭐만 생각하면서? 여행만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지. 막 식구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막 가고 있으면 나 칭찬해주는 것도 좋지만 와 이분도 힘을 얻겠구나, 이분도 힘을 얻겠구나, 원장님 너무 좋아하시겠구나, 다른 많은 인턴 디자이너도 이것 때문에 뭔가 느꼈구나, 힘이 더 나요. 왜? 이게 보람된 거예요. 그게 타인을 향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직 결심을 안 한 분도 엄청 많을 거고, 설사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사심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심이 있으면 되게 악착같이 하고 힘들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고 목표를 잡게 됐는데 그 목표를 되게 됐을 때는 엄청 힘들게 이룬 거야. 힘들게 이루니까 졸라 힘들었으니까 이제 여행이나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뤘다 생각하니까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고마움과 감사함을 모르니까 얘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이 인턴에 대한 고마움, 저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을 내가 모르니까 그 에너지는 반드시 옆에 전달돼요. 인턴이나 디자이너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 선생님 잘하는 건 인정하는데 졸라 이기주의야, 졸라 개인주의야, 지만 알아, 이렇게 그걸 느낀다니까요.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느껴요. 100%, 1000%. 여기 있는 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같이 한 공간에 있잖아요. 느껴요. 누가 개인주의고, 누가 이기주의며, 누가 결심이 없으며, 누가 에너지가 없는지. 저분 에너지가 약하구나. 저분은 노는 거에만 관심 많구나. 저런 분은 지금 저분은 이렇구나. 다 느낀다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근데 그런 거에 관심 없는 분도 있어요. 다른 사람 관심 없는. 그럼 그분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결심도 없고, 결심이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당연히 희망이라는 게 없죠. 당연히 희망이 없으니까 출근할 때 뭐 해야지가 없는 거야. 뭐 해야지? 나 오늘은 이거 해봐야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가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성과는 당연히 안 나죠.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밌는 거 하나 만나면, 재밌는 영상이나 친구 만나다 술 마신다, 또 친구 만난다, 연인을 만난다, 그땐 재밌죠. 재밌는 거니까 그냥 재밌는 거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100명 중에 99명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100명 중에 99명이 그러고 있다고요. 여기는 근데 비율이 조금 더 많을 뿐이에요. 우리는 100명 중에 99명은 아닐 거고 100명 중에 50%나 40%나 30%나 아니면 60%나 70%나 그렇게 비율이 일반 조직보다는 우리는 그 조직이 좀 더 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근데 너무 좋은 건 그래도 우리는 0.1도 있고 0.9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마음이나 하이라는 선생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이도라는 선생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1월 달에 정말 결심해갖고 뭔가 열심히 해갖고 성과를 냈다. 근데 결심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냥. 반드시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축하드린다고. 정말 축하드린다고. 그거 좀 알려달라고. 내가 신경을 정말 엄한 신경을 너무 많이 썼다고. 엄한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고. 그거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결심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너무나 강력해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강력해요. 제가 하이나 아니면 이도나 아니면 마음 선생님, 이도는 저 그렇게 하면 뭐 그래도 경력이 10년 넘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이 같은 경우는 아니죠. 경력도 없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하이 같은 선생님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이라는 선생님은 예전 10년 아니다 2년 전에 청담동에 선생님 아는 선생님 있죠? 그분과 밥을 먹어보시면 알아요. 2년 전에 매출 압구정 청담동에 1000만 원이나 뭐 1200만 원 선생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랑 밥을 먹고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가 안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밥을 사줘 보세요. 왜 사줘야 돼요? 그건 경험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아, 역시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분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니까 제자리 걸음 하는구나를 100% 느낄 수 있어요. 1000%. 마음 선생님은 한 달, 두 달 지나셔가지고 친구들 있죠? 친구들.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 있죠? 엄청 친한 친구들. 또는 뭐 알고 지냈던 친구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가 안 돼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래요. 아, 이런 쓸데없는 시간 너무 아깝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남자친구를 만나보시라고 이제 뭐 다음 달 이게 아니라 2달, 3달 지나면서 3천, 4천 올라가시면서 남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논다는 거는 비슷한 사람끼리 노는 거야.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덥석 만나는 거야. 우리가 미용실 운영에도 마찬가지야. 당장 사람이 필요하니까 당장 아무나 막 들이는 거야. 미용실에 막 들이고 어떤 성향인지 어떤 성격인지 모르고 그냥 입사를 시키는 거야. 입사를 하니까 입사하고 나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야. 있던 선생님들까지 더 문제가 생기게끔 만드는 선생님을 입사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조직으로선 타격이에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무너뜨려요. 광대가 행복한 마을을 무너뜨린대요. 광대 한 명. 광대 뭐예요? 아우, 여기 이 마을 평화롭네, 재밌겠다. 와서 난장판을 치워버리죠. 그러면은 이 마을은 쑥대밭이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연인 만나는 거는 한 번 만나면 3개월, 6개월, 1년 쭉 가버리잖아요. 네, 시간이 그냥 쑥 가버려요. 거기에 맞는 시간. 여러분이 방향과 목적지를 두고는 본데랑 전혀 상관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이거는 이걸 보고 만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만나면 안 되고 마음을 보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보려면 반드시 과거를 꼭 봐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랑 마음이 나랑 딱 맞다, 이런 성향과 성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다 움직일 수 있다. 왜? 마음이 맞다는 거는 뭐냐면, 마음이 맞다는 거는 얘도 나랑 같은 성향이네, 같은 성격이 아니에요. 마음을 연결한다라는 거는, 원장님들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뭐 이도도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마음을 연결해야 되겠지만, 마음을 연결한다는 거는 뭐냐면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적지를 정했다가 마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랑 마음이 연결됐어 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사랑해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적지를 결정했다. 좋아, 오빠 죽을 때까지 우리 저거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연결된 거예요.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방향과 목적지를, 리더가 생각해서 이게 사심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아니야, 나 그런 거 없어, 나는 반드시 저 목적지로 갈 때 내가 제일 열심히 먼저 뛸 거야. 우리가 전쟁할 때 그러잖아요. 진격 앞으로, 니들 먼저 가라 이러면 망하잖아요. 진격 앞으로 하고 내가 먼저 달려가야 되잖아요. 비둘기, 약간 비둘기인가? 기러기. 맨 앞에 가잖아요. 리더가 맨 앞에 저 방향과 저 목적지를 두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야. 리더는 단 달려가려면 방향과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 가야 돼. 그 얘기는 방향과 목적지를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미용을 왜 하는지 아니? 내가 미용실 왜 오픈했는 줄 알아? 내가 왜 압구정에 왜 오픈했는 줄 알아? 내가 왜 마곡에, 우장산에, 인천에, 김포에 왜 오픈했는 줄 알아? 너네는 왜 미용을 했니? 너네는 아직 모르거든요. 왜 미용을 하는지, 왜 뭘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볼 때는 반드시 우리는 방향과 목적지를 리더가 설명을 하고 나서 식구가, 인턴이나 디자이너가 입사를 할 때 그 방향과 목적지라면 저도 합류해서 뛰겠습니다, 인 사람만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을 뽑으면 와서 딴 얘기 한다니까? 와서 다른 얘기를 해요.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돼요.
왜? 근데 그거는 리더가 방향과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리더 또한 방향과 목적지를 몰라. 내가 미용실을 왜 오픈했는지, 내가 미용을 왜 하고 있는지, 나한테 돈이란 뭔지, 명예란 뭔지 이런 걸 모르니까 식구들도 같이 모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향 공부 꼭 하셔야 되고 성격 공부 꼭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려면 그리고 그 밑에 마음을 연결하셔야 돼요. 마음 연결 뭐다? 마음 연결은 니나 좋아하냐? 나도 니 좋아해. 이거 연결 아니라니까. 이거 연결 아니고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우리가 나는 인생을 우리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우리 타인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 여기서 미용하는 사람끼리 만났어. 그러면 미용하는 사람끼리 나는 내 인턴이니까 나는 디자이너니까 내 위치에서 빚을 한번 내볼게. 오빠도 자기도 한번 빚을 내보자. 이렇게 하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 달려나가 보는 거야 같이. 그리고 조직이 가고자 하는 데가 저기니까 우리 먼저 같이 리더 돼보자. 먼저 하이퍼버가 되든 리더가 되보든 빨리 성장해서 가보자. 우리 내일은 뭐 해볼까 오빠? 내일은 자기가 뭐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재밌는 영상 보고 뭐 즐거운 거 보고 재밌는 데 놀러 가시고 그거라면은 뭐 아무 의미도 없죠. 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재밌는 거 즐거운 거는 그냥 이런 쾌락은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사람의 목적지가 없어요. 많은 원장님들한테 물어보고 많은 디자이너한테 물어봐요. 근데 디자이너나 인턴들이 나의 목적지가 뭐지?를 아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부를 하는 거야. W 세상으로 인도하시고 0.1로 가야 되고 왜 타인을 위해서 해야 되고 왜 우리 조직은 미용계의 빛이 되어야 되는지 왜 미용계를 밝히는 게 미용계를 불밝힌다는 거는 1년, 2년, 3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고 리더가 됐다면 다시 그 리더의 마음을 다시 식구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왜? 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적일 거니까. 그리고 인턴들은 이걸 들어본 적이 없을 거니까. 디자이너도 이걸 들어본 적이 없을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분들은 인턴 때부터 이걸 알아야 되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성향도 자기가 알아야 되고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성격도 알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계속 다듬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있는 가시도 빼야 되고 내 가시를 빼는 이 원리를 배워서 주변 식구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봐야지만 여러분이 리더가 됐을 때 식구들하고 반드시 그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식구들한테 마음을 연결할 수 있어요. 제가 마음 연결 하니까 마음 연결이 얘나 좋아하는데요? 얘나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건 마음 연결이 아니라니까요. 나 얘 좋아하는데요? 마음 연결이 아니에요. 우리 친한데요? 마음 연결이 아니에요. 친한 건 마음 연결이 아니에요. 마음 연결은 뭐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적지를 정해야지만 마음 연결이 1차 된 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장비 유비가 우리 한번 한고조를 다시 한번 만들자, 재건하자. 한왕조를 다시 재건합시다. 봐봐요. 같은 방향을 보고 어떤 한왕조를 할래? 국민이 정말 너무 태평성대를 만들고 국민을 위한 이 사람들을 위한 백성을 위한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합시다. 봐봐요. 방향이 타인을 향하고 목적지가 그래 저거를 위해서. 그래서 동시간 같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죽을 때는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우리 죽자.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뭐가 맞으니까? 방향과 목적지가 하나로 맞았을 때만 그게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하나로 연결됐다 이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연결됐다. 근데 이게 인턴이 한 명 더 들어오고 디자이너가 요 마음에 합류하고 또 선생님이 마음에 하나 합류하고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조직이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거는 개인이 스스로 한번 해볼까. 근데 못하면 여기는 지금 하는 분들이 생겨졌어요 벌써. 아직 그 완전히 깨달은 부분이 다 있진 않지만 근데 엘맘은 거의 깨달은 상태에 올라와 있고 이게 제가 말하는 마음이 뭔지 알고 지금 마음이나 이거 결심이란 걸 해본 분들은 결심은 뭔지 이제 알 거예요. 아는데 큰 뜻을 하나로 뭉치자, 큰 뜻을 하나로 붙이자, 그것만 맞으면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건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하나씩 합쳐질 거예요. 근데 뭐 아직 그런 걸 모르신다는 분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주변에서 에너지가 강하면 여러분한테도 반드시 파동이 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공연이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연인과 대화를 하든 누구랑 대화를 할 때는 첫 번째
이해할 것, 두 번째 공감할 것, 세 번째 연결할 것. 이게 돼야지만 하나가 합쳐져요. 이 원리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이해할 것. 이해는 뭐야?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할 것. 이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MBTI를 알고 있어야 돼. 아, 제 MBTI가 저거고 제 디스크가 저거니까 쟨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게 이해. 제가 성격이 저렇고 성향이 저러니까 쟤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죠? 머리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쟤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저런 성향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들끼리 싸우고 인턴끼리 싸우고 디자이너가 인턴을 이해 못하고 인턴도 저 선생님 왜 저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MBTI와 디스크를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한다고 공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되는데 나는 인정하지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나는 공감할 수 없어 이러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이해는 되는데 나는 느낄 수 없어. 그걸 갖다가 공감은 왜냐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을 하려면 심장이 떨리면서 저 아이가 말하는 느낌을 나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볼 때 눈물이 나고 내가 그 주인공의 마음이 몰입이 되면 그걸 느끼잖아요. 내가 심장이 뛰고 깜짝 놀라고 뭐 스릴러를 보고 이러면 느끼죠? 막 조마조마하고 이런 거 있죠? 내가 저 주인공이 아닌데 보는 것만으로도 내 심장이 제가 느끼는 게 그대로 느끼는 거. 그게 공감이에요. 이해하고 공감한다예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대화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해와 공감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연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귀면서 안 싸운다 그러면 이해하고 공감까지만 하면 돼요. 이해하고 공감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오해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오해도 뭐야?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해하면 되거든요. 근데 공감까지 됐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감이라는 게 되면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엄청 기뻐하고 결심을 했는데 와 너 진짜 대박이다. 내가 생각해도 심장이 뛸 것 같아. 너 근데 어떻게 한 거야? 나 좀 알려줘. 이게 바로 연결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해하고 공감, ENFP라든지 F가 있는 분들은 공감은 잘해. 그래서 얘기는 잘 들어줘. 디스크에 S가 있는 분들은 얘기는 잘 들어줘. 공감까지는 잘해. 공감까지는 잘하는데 얘를 움직일 수는 없어. 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 원장님들이 이 인턴하고 이 디자이너하고 대화를 했는데 얘를 이해하고 공감했는데 공감을 못하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F가 없죠. F가 없으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디스크가 뭐가 됐던 F 능력. MBTI에 F가 없으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때는 방법이 있어요. 이 공감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F가 떨어졌다, F가 없고 T가 높다는 건 뭐예요? T가 높으니까 앞이 N이든 S든 뭐가 붙을 거예요. 근데 뒤에 P가 붙으면 골 때려지는 거예요. P다 그러면 이제 놀자판 되는 거죠. 머리 쓰면서 놀자판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즉흥적인 거, 그냥 재미있는 거 뭐 이게 되는데 TP 좀 거시기야 돼. 피 손들어. TP 근데 괜찮아요. 중국인력 들어간다, 이제. TP 손들어서 괜찮아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놀아요 그 사람들은. 왜 노는 게 천성이야. ENTP 뒤지는 거죠. ENTP. 이도. ENTP 지금은 바뀌었을 거예요. TJ로 갖고 있습니다. 중간이야. 노는 거 잘하는 사람이 사업도 잘해요. 왜? 놀면서 너무 여러 사람을 만났대. 너무 만나면서 경험적으로 배운다는 거야. 이제 경험적으로. 많은 연인을 만나면서 경험적으로 배워서 딱 보면 다 알아. 딱 보면.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미용하면서 미용하고는 좀 미용하는 분들 중에 원장들 중에 TP 많아요. 그래도.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꿈을 가질 때, 꿈이 갖춰지면, 꿈이 뭐냐면 자기의 결심이나 자기의 목적지가 정해지면 엄청 재미있게 노는 걸 밖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논다는 거지. 일하면서 노는 거야. 목표가 노는 게 일로 변하는 순간, 일이 재미로 바뀌는 순간 딴 걸 하지 않아. 그전에는 만약에 목적지가 미용이 아니라 진짜 친구들 만나고 놀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걸로 빠져서 축구하고 놀고 뭐 취미생활하고 놀고 이쪽에 빠지면 그쪽이 너무 재밌는 거야 사람들. 이게 관점이 그 각도가 일로 바뀌는 순간 일이 놀이가 돼버려 이 TP들한테는. 그러면 아주 할렐루야지. 너무 재밌게 일만 하는 거죠 이제.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면 가능하죠. 방향성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 알고 봤더니 시야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니까 원래는 여기만 보다가 여기 재밌는 게 이만큼 있는 줄 알았는데 이만큼 늘어다 보니까 여기도 재미있었는데 여기는 재미있는데 돈이 안 돼. 돈 계산이 빨라요. 수 계산이 빨라. 이건 재미있긴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일로 와야 되네. 여기는 재미도 있고 돈도 되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MBTI 공부하시고 디스크 공부하시면 너무 재밌어요. 자,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해 공감까지가 단조하는데 이해 공감은 서막에 불과해요. 이해 공감은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이해가 되고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연결. 마음 연결이다. 최근에 깨달은 게 뭐다? 마음 연결하는 법을 계속 찾았어요. 마음 연결 어떻게 하는 거지? 마음 연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 연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 연결을 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마음 연결은 연인끼리도 마찬가지고 조직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연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 연결을 하려면 A명분. 예, 목적이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돼. 결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근데 그 결심이 이기적이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고 이기적이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이 새끼를 이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거 딱 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요거 요렇게 조정하면 되겠지? 요거 이기심인 목적성이 있다 그러면은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IS. 여러분들 아픈 곳을 건드려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을 망가뜨렸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짓밟은 거야. 세상은 정말 모든 체제가 잘못했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꿔야 된다. 전복시켜야 된다. 맞아. 나도 이런 게 억압받았고 이런 게 억압받아서 IS 알죠? IS. 저쪽 폭탄 테러. 그래. 세상이 너를 다 일으켰지만 세상을 위해서 너가 그래도 사는 거야. 세뇌 계속해가지고 폭탄복 입게 한 다음에 광장 가갖고 터트려갖고 자살하면서 내가 세상을 위해 알라를 이야기하면서 죽잖아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집단 이기적. 이기심의 목적성을 둬서 마음을 연결한 거예요. 그것도 마음 연결이에요. 야, 우리 도둑질 한번 해볼까? 이런 거. 도둑질 한번 해볼까? 의도가 있잖아.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우리 도둑질 한번 해보자. 의도가, 야, 우리 같이 째자. 같이 한번 째보자. 지각을 해도 같이 지각을 하는 거야. 혼자 나가기 좀 그렇지만 같이 한번 우리 오늘 지각 단체로 하자. 우리 둘이 같이 손꼭 붙잡고 하자. 넌 어디 갔다 왔다 할 거야. 난 저기 갔다, 난 왜 늦었다 할게. 니도 어디 갔다. 좋아.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자. 알았지? 그렇게 하고 같이 지각을 하잖아요. 네가 먼저 할래? 오늘은 네가 할래? 내일은 내가 할게. 이렇게. 그거 결심한 거예요. 목표를 결심한 거잖아. 이기적으로. 그리고 마음 연결을 한 거야. 누가? 좋아. 그렇게 하자. 마음 연결했잖아. 마음 연결된 거예요. 왜? 의도가 넘어간 거야. 공동의 목표가 생겼어. 같이 지각하는 걸로. 네 한 번 하고 나 한 번 하는 걸로. 그거 봐요. 그것도 마음 연결된 거예요. 네. 그런 인간들하고 빨리 헤어져야죠. 마이너스형 인간이잖아요. 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타인을 향해서 우리 발전적인 목표를 딱 잡아서 같이 가보자. 네. 이것도 목적지가 생기고 의도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남들을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 오빠 우리 조직을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조직의 미용실은 반드시 목적성 결심이 있어야 되고 그게 반드시 타인을 향한 동기가 타인을 향한 목적성이 있는 결심을 하시면 그리고 식구들한테 원장의 사심이 아무도 없고 다 같이 우리 이거 어때 한 다음에 공표를 딱 때려서 그래 우리 이걸 같이 달리는 거야. 내가 제일 먼저 그걸 위해 달릴게. 겉봐요. 이게 뭐냐면 리더를 믿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을 보고 어떤 목적성을 보고 리더가 제일 열심히 할 테니까 너네도 같이 날 믿고 따라와 줘라. 그리고 함께 좀 가보자 해가지고 같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뭣도 할 거고 전략을 짜는 거야.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나가서 영업도 해보자, 블로그도 해보자, 우리 뭐도 해보자, 소개도 이렇게 해보자, 멘트도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저기를 믿고 같이 나가기 위해서 전략 계획이 짜지고 수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 재밌어지는 거야. 우리가 오늘 오늘 여기까지 왔어. 너도 오늘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장할 수 있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단 누구는 원장을 따라서 리더를 따라서 원장이 같이 힘내서 힘껏 달려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저는 잠깐 남자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잠깐 바람 쐬러 올게요.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괜찮아요.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가잖아요. 함께 가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이걸 오늘은 뭐 여기까지 얘기했지만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미용실에 또는 개인의 결심에 합력
그 해가지고 원장님들이 이걸 같이 깨달아야 되고 원장님들이 깨달으면 경영하는 게 재밌어지는 거야. 같이 손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이 느껴져요. 오 좋아. 그리고 연인들은 더 재밌어져요. 연인들이 마음이 더 하나로 합쳐져요. 와 너무 좋아. 우리가 막 성장하는 것 같아. 만나는데 서로 성장하는 거야.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연인은 없을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뭐 연인 같이 지금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연인이 없는 마음이나 뭐 우리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집신도 제 짝이 있어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 그랬어요. 집신 제 짝이 있다니까요. 저도 44살인가 5살까지 제 집신은 저기 불타서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 내 집신은 러시아에 있겠구나. 또는 북한에 있나? 아니 아직 안 태어났나? 죽었나? 벌써 태어났다가? 그런 줄 알았어요. 난 왜 욕망욕골인가? 내 인생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집신은 반드시 뭐 어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빛을 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라는 거.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마음 연결하는 거 꼭 같이 재밌게 해서 우리 이탈리아 여기 있는 분들 하나를 향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